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 일가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양 64번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의 가족 2명과 다른 주민 1명도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청양 54번을 시작으로 한 지역 내 연쇄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 지부와 한국유흥업협회 서산지부 회원들은 지난 8일 각 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강제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집합금지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명령이라며 휴업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일부 회원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군 정산면 사무소에 김윤호 부군수의 현장 집무실이 설치됐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 사무소 일대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분야별 군청 직원 9명을 면사무소에 배치해 민원 처리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정산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 1,214명에 대한 예방적 선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양군은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잠시 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들은 그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청권의 민심 역시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지난 4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83만 6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 효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83만 6천 가구라는 파격적인 물량은 수치로만 제시됐을 뿐 실제 확정된 지역과 물량이 아닌 허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앞서 24번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청권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세종, 충청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4%로 충청권 거주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사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83만 6천 호의 공급 물량 중 대전을 비롯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 호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광역시별 물량은 베일에 가려지면서 이번 대책에서도 지방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모건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추진한 공공정비사업 대상지까지 집계된 것에 비해 지방광역시는 각 지자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치만 취합해 통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광역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안정 효과를 주겠지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물량 공급 계획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탁 트인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충남 서해 해양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현 태안해양경찰서장 전화 연결해서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대책 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장 윤태현입니다. 네, 서장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설 연휴에 바다를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안전과 또 치안 관리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태안 서산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낚시객은 물론 해루질이나 둘레 끌걷기 등 레저나 관광 목적의 나들이객들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각종 특별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낚시어선이나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간 내 주요 항포구별로 순회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장 명부가 잘 작성 관리되고 있는지, 구명조끼는 잘 착용하고 있는지, 선실내 소화 설비와 각종 안전 설비의 이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선 전 체온 측정과 소독 방역,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하고 계신지도 확인하면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나들이객이나 낚시객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서장님, 지난주부터 실시한 낚시어선 현장 점검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특별 점검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낚시어선 업자 등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정책 반영에 힘써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여객선이나 또 낚시 어선들과 같은 이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외에도 갯바위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 해루질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좀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연안 안전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루질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막는 사고 안전수칙 개념을 정립하고 슬기로운 해루질 생활이라는 홍보문을 제작하여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막는 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고 막는 사고는 멈추고 신고하고 벗고 버티고 등 해루질 사고 안전을 위한 4대 행동 요령을 말합니다. 갯벌 해루질 사고를 당하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119에 신고하고 가슴장화는 벗고 최대한 버티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슬기로운 해루질 생활이라는 리플렛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해루질객이 많이 찾는 펜션이나 민박 등의 숙박업소와 체험장 등에 배포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해루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4가지 행동 수칙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장님, 갯바위에서도 사고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죠? 네, 대부분 밀물에 고립되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거나 갯골에 빠지거나 하는 사고를 당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에서는 갯바위, 방파제 등 각종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 취약 시간대를 비롯해 주기적인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 중심 계도나 구명조끼 착용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닷가로 나설 때 유사시를 대비해서 신고 요령을 좀 잘 알아두고 물때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꼭 챙겨야겠습니다. 사고 예방 이외에 또 다른 특별 대책도 있을까요? 네, 최근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해루질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족 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해루질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 표시를 비롯해 마을어장, 양식장의 어패류 절도 등 각종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 대형 오염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민간 방지대와 최일선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항공 감시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 방지 및 단속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충남 방송을 애청하는 시민 여러분, 설 명절 연휴 바다를 찾으실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각종 안전수칙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해양경찰도
국민께서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 연휴 바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태안해경 윤태현 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징검다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징검다리 교실은 교육복지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것으로 문화, 체험, 복지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교사와 학생 7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그룹 400여 개가 운영되고 한 개 그룹에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교육청은 또 원격 수업 전환 등에 따른 학습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개 시군의 교육복지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예산의 한 축사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낮 12시쯤 예산군 광시면의 한 축사 공사장에서 지붕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미끄러지면서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한 뒤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목원 내 매실나무와 남매 등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수목원은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와 배가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8일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예산 황토 사과 러시아 2차 수출 및 배 첫 수출 출하식이 열렸는데요. 이번에 수출되는 예산 사과와 배는 블라디보스토크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예산군은 수출 물류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에 명절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관내 600여 가구에 한 곳당 5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또 태안군 공직자들은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 81곳을 찾아 위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홍성군 홍동면 자전거 지도입니다. 홍동면 주민자치회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승용차 없이 이동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직접 자전거 지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지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33개의 마을회관과 주요 교통지점, 상가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대체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청양 영하 5도, 당진과 서산은 영하 2도, 태안은 0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8도를 웃돌겠는데요. 당진이 9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8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남해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설 연휴 때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0.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군에서는 주민 1,200여 명에 대한 예방적 선별 검사가 진행되는 등 비상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고 또 이제 곧 설 연휴라 걱정인데요. 청양군은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는 20일까지 잠시 휴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